음. 됐나요? 오케이, 가봅시다. 네. 자,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다 왔어요. 자, 가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에서든 간에 decision makers 하면 이제 의사결정권자예요. 보통 이제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저렇게 불러요. 의사결정권자, 즉 높은 사람들, 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인데, 자, 그러한 사람들은 find, 발견한데 그들 스스로가 뭐 하고 있어요? Working with simplified data, 뭐야? 좀 간단하게 된 데이터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거를 발견하게 된대요. 근데 그 데이터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맥락이라는 것은 좀 부족하대. 쌤, 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쌤이 이제 이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줄 건데, 이제 회사에서 의사결정권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 글의 그 표현을 빌리면 의사결정권자, 조금 높은 사람. 이제 뭐 사장님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같은 분들은 어떻다? 숫자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데이터, 숫자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쌤, 맥락에 대한 이해가 뭐죠? 즉,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죠? 대기업이 보통 이렇잖아. 그죠? 최근에 그 SKT 사건만 봐도, 물론 좀 민감한 주제긴 하지만, 그 대처가 솔직히 쌤도 이제 부모님이 SKT 묶어 쓰셨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사건이 터지면 이제 조치를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뭐 사과라던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제안해 줘야 되는데, 기존 유심칩은 이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 유심칩은 이제 없다, 들어오려면은 멀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신규 가입자에게는 제공할 유심칩이 있다, 이런 거야.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약간 조금 좀 장사하려는 의도잖아요. 약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왜냐면은 신규 가입자에게 주는 유심이나 어차피 교체해야 되는 유심이면 똑같은 유심이잖아. 근데 신규 가입자에게만 그 유심이 제공된다는 것은 기존 그 가입자에게 대한 어떤 그런 좀 피해 보상 이런 건 아예 없는 느낌이니까, 즉 어떤 회사의 사장의 입장에서 대처 방법이 좀 잘못된 거죠. 왜?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니까 인 거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그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they often deal with information. 그들은 정보를 다루는데 in the abstract, 되게 추상적인 정보를 다룬대요. 여기서 추상적이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위에 말하는 그 맥락이 담겨 있지 않은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조금 쌤이 밑에 써놨죠. 그래서 정확히 모르는 정보라는 거죠. 이 글의 표현을 빌리면 맥락의 이해가 부족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지? 자, 뭐 대신에 experiencing it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그 정보에 대해서 경험해 보는 것 대신에 추상적으로만 일한다. 그 맥락에 대한 이해 안 하고 일한다. 의 표현이에요. 위의 말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in many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their disconnection from customers. 그러니까 소비자랑 단절돼 있어. 왜? 숫자만 보고 이해하니까 맥락에 대한 이해 없지.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와 이렇게 단절되어서 이것들이 소비자들이 뭐하게 만들어? So call it authority. 그러니까 authority 하면 권위, 즉 이제 권위자에 의존하게 된다는 건데, 이제 권위자란 건 이 사람이죠. 의사결정권자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사실 anything but 하면은 never의 뜻입니다. 전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권위자에게 의존한다는 거야. 여기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뜻인 거죠.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게 이해돼요. 지금 여기서 의미. 지금 내용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저 권위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권위자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having an intuitive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즉, 뭐야?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겠죠. 이 글의 맥락에서는. 이해되지?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실제로 뭐 하도록 도와줘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 준다. 그지? 이해해야지 해결된다. 이 말인 거야. 그죠? 이러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말한 뭐예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숫자만 가지고 일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You serve. 너가 수행하는, 너가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공감이 뭐야? 이해하는 거잖아. 그죠? 이해하는 것이 뭐다? Can make the abstract. 그 추상적인 것들, 그 추상적인 정보들, 즉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보들을 어떻게 바꿔준다? More grounded. 좀 더 근거 있게 바꿔주고 좀 더 직접적으로 바꿔준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친구들이 따라오겠죠? 자, 왜냐하면요. 그 정보는 아까 위에 말하는 grounded하고 immediate한 정보입니다. 직접적인 정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람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공감을 했잖아.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밑에서 4번 문장 보시면 여기서 그것은 이제 위에서 말하는 공감이에요. 공감이 실제로 뭘 제공해 주게 되는 거야? 그 데이터에 대한 맥락을 제공해 준다.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는 우리가 마음으로써 여러 가지 요인들, 지도에서 배제돼 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뭔 말이냐? 이것도 좀 표현이 이제 추상적인데, 지도에서 배제돼 있다라는 것은 원래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라는 게 비유적인 표현이고, 원래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정보인데 빠져 있었다라는 의미는 뭐야? 애초에 의사결정권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누락된 것들이죠. 근데 관심을 가지니까 뭐야? 들어오게 될 거 아니야, 이 정보들이. 그죠? 이렇게 표현된 거 이해돼 지금? 맵이라는 의미가 진짜 지도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이것도.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실 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맥락을 통해서 놓쳤던 정보들을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and this kind of connection, 즉 다른 사람들과 이런 종류의 연결을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provide a kind of a deep experience, 좀 더 깊은 경험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어느 분야에 있어서 territory 했을 때 뭐 영토, 뭐 분야 이런 뜻인데, 사람들이죠. 그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뭐 하도록? 새로운 기회를 식별하게끔 하는 그 영토의 경험을 더 제공해 준다. 쉽게 말하면 좀 더 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하면, 그럼 소비자들이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러한 거를 우리가 또 만들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이해되셨어? 그래서 이제 기업가들이, 즉 사장님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야? 소비자에 대한 공감 좀 해라. 그래서 이걸 쓴 사람은 제 생각엔 소비자인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맞는 말이고.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다 이해됐죠,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어법 보기 전에 변형 문제 가능성만 살짝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 나오는 these challenges가 이러한 어려움들이라고 했는데, 이 글에서 말하는 어려움들이란 것은 위에서 말하는 회사 의사결정권자들이 뭐 하는 거?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일을 처리하는 거를 의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소비자들도 아까 말했던 표현을 빌리면 권위가 없는 사람에게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됐죠. 그래서 요거 표현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게 되면 어법 볼게요. 자, 어법 볼 건데, 우리 find 동사, 첫 문장에 find 동사. 우리 너무나 많이 했죠? 우리 find 말고 뭐 있죠 또? 4개잖아, 4개. 뭐라고? 그죠? 맞아요. 마지막 하나 더 뭐죠? 뭐지? 뭐예요? live입니다. 요것들은 목적격 보호가 뭐가 올 수 있다고 했죠? 분사 가능하다 했죠? 또는 형용사. 뭐 형용사가 웬만하면 다 되긴 하지만 요것들은 이제 분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 working 돼 있죠. 저거 표현을 잘 체크해 주세요. 현재 분사가 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예, 친구들 이제 이거는 해석하실 때 참고하라는 건데 이제 대명사인데요. 뭐 themselves 이런 게 많으니까 받는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릴 거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them은 소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위에 다 their, they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결정권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them은 네, 소비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우리 help 동사는 뭐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바로 뒤에 나오더라도 저렇게 원형이라던가 to 부정사 쓸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볼게요. 자, 요 empathy 문장인데 쌤이 지금 묶어놨죠? 사실 주어는 empathy 저게 다야. 근데 뒤에 꾸며주는 전치사 명사구들 표현 보시면 you serve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묶여서 여기까지가 주어고 make가 동사인데 여기 make 동사도 우리 오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뒤에 분사가 오는 건데 자, 목적어 자리에 더 플러스 형용사 돼 있으면 친구들이 해석을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뭐 한 사람들이고요.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사람들로 하면 이상하다. 그럼 뭐뭐 한 것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도 해석을 하시게 되면 네. 네. 일단 적고 갈까? 네. 그래서 해석을 하시게 되면 너가 수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만들어줍니다. 그 추상적인 것들을 뭘로 만들어줘? PP 상태로 만들어준다. 해서 뒤에 목적격 보호가 grounded니까 PP가 온 거죠. 근거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P 형태인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immediate는 형용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가 병렬되었구나. 네, 저기 PP를 써야 되는 걸 잘 체크해 주셔야 돼. make 동사 때문에. 그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 말고는 뭐 문장 자체가 복잡하진 않은데요. 하나만 더 하자면 네. 여기 나오는 t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territory를 받는 관계 부사 대시 아니라 앞에 나오는 the kind of deep experience를 받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대시예요. 그래서 생략 가능합니다. 저거는. 네. 네. 해석하실 때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선행사 저거예요, 친구들. 네.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표기해놨죠. 그래서 해석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돼. 오케이. 됐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이거는 글이 좀 깁니다. 네. 글이 좀 길어요. 네. 형광펜 좀만 치고 있었으면 물만 좀 떠올게요. 꾸릴 게 많죠? 네. 뒤에 더 있어요? 네.
다 됐나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오케이. 네, 글이 좀 기니까 좀 천천히 갈게요. 자, 네, 여기서 patent 하면은 특허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 특허는 뭔지 다 알죠? 네, 뭔가 발명했을 때 내는 그 특허 뭐인데, 자, 우리가 특허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instrument 하면 도구라는 뜻이에요. 아주 주요한 도구가 된대. 뭐하는? 정부가 사용하는 주요한 도구 중 하나랍니다. 근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연구나 개발을 좀 더 촉진하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래요. 그러니까 특허라는 건 좀 이제 연구나 개발, 그러니까 뭐 개발을 좀 더 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그죠? 네. 그런 도구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볼게요. 그런 도구인데,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에 대해서 특허를 내는 거죠. 나는 이거 좋은 것 같다. 발명품 내면 좋은 것 같다 해서 생각에 대한 특허를 내는 것은요, gives, 줍니다. as inventor, 즉 특허를 낸 사람에게, 즉 발명가에게 20년 동안의 독점권을 준대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뭐에 대한? 그거를 어떤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을 통해 어떤 그 수익을 얻는 구조를 활용하게끔 하는 20년 동안의 특권을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코카콜라 같은 아주 좋은 음료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특허를 내는 순간 20년 동안 이 음료는 나만 만들 수 있는 거지. 독점권이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걸로 수익을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In exchange, 대신에 교환해야 돼. 뭐를 교환했냐면 the for publishing a full account of how the new product process or material works. 어떻게 그 상품이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처리되어지고, 어떻게 그 물건들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제공해야 된대. 그러니까 레시피는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특허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 좀 유명한 사례가 뭐냐면 코카콜라는 특허를 안 냈습니다. 네, 친구들 잘 알죠? 네. 왜냐하면은 레시피 다 공개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특허를 아직도 공개 안 했어요.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일단 가볼게요. 자, 그래서 most economists,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네, 주장했대. 뭐라고 주장했냐면 without patent system, 즉 이러한 특허 체계가 없다면 even fewer inventions, 더 적은 발명품이 lead to successful innovations, 즉 혁신적인 걸로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특허 없었으면 개발 잘 안 되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글에서 말하는 통념입니다. 특허를 하는 게 발달에 좋다. 개발하는 데 좋다. 그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 But, 하지만 what if, 뭐뭐 하면 어떨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즉 반박하고자 하는 거야. 자, 특허는 실제로 combining, recombining of inventions, 발명품을 어떤 결합시키거나 또는 재구성하는 것을 저해한다면 뭐 하도록?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 결합하는 과정을 저해한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개발을 저해한다면 어떨까? 개발을 방해한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as has happened. 그 현상은 실제로 일어난대요. 어디서? 생명공학이나 유전학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실제로 특허가 막으면 어떨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공학이나 유전학에 있어서는 어떻다? 특허가 개발을 저해한다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학교쌤이 이 문제 낸다면 요 뒷부분만 낼 것 같아요. 앞부분은 통념이라 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온 거지. 자, 보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거죠. informal system 하면 여기서 formation 하는 의미가 아니라 formal, informal입니다. 즉 공식적인, 비공식적인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적인 것들을, 지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공식적인 시스템과는 달리 특허 시스템은요, winner take all, 승자가 다 가져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과학 분야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걸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내는 과정은 여러 지식들을 서로 뭐 이렇게 공유해서 짜잔 하고 만들어내는 게 과학인데, 특허는 뭐야? 낸 사람이 싹 다 쓸어가는 거, 이거를.
이해되나? 그래서 winners take all 되는 거야. winner take all. 그러니까 모두 다 가져간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Whoever gets his or her application, 즉 그 또는 그녀가 어떤 그 지원서를 냈다는 거, 여기서 지원이라는 건 특허를 낸 거예요. 특허를 낸 게 처음으로 승인된다면, 승인된 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all the money, 모든 걸 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특허를 낸 사람이 다 먹는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당연히 다 특허 내려고 하겠지? 본인이 모든 지식을 다 먹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뭘 장려하게 되냐면 for concealment, 숨기는 걸 장려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숨긴다는 건 뭐야? 어떠한 발달을, 과학에서의 발달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 가지 실험의 결과들을 종합해서 아, 이런 데이터도 있고 저런 데이터도 있구나. 그럼 이걸 통해서 이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건데 요 실험의 과정들을 다 숨겨버리는 거야. 그죠? 왜? 이거 낸 사람이 다 가져가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숨기게 된다. 오히려 발달을 저해하겠죠. 숨기니까 이 실험에 대한 과정이 없으니까 발달이 일어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괜찮아? 그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의 생각이 새어나오게 되면 누군가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Could file the patent more quickly. 더 빠르게 특허를 채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서 내가 다 가져야지 할 수 있다고. 근데요, 사실 과학이라는 것에서 있어서 secrecy 하면 비밀입니다. 비밀이란 것은 과학의 적이래.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과학의 발달은 애초에 뭔데? 이러한 공유된 실험 자료들을 거쳐서 새로운 생각이 짜잔 나와야 되는 과정이란 말이야. 애초에 기본 과학의 발달이란 것은. 근데 뭐 하게 되면, 특허를 내게 되면 이 중간 것들이 다 잘려버리는 거죠. 맞지? 그래서 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돼? 오케이. 이해된 거 맞죠? 좀 어렵나? 혹시 어디가 이해 안 돼요? 괜찮아요? 만약에 나중에 질문하세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all really great breakthroughs. 즉, 이러한 모든, 여기서 breakthrough 하면 뭐 돌파구라는 뜻도 있고 해결책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발명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만들어낸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해낸 거. 그러한 멋진 발명품들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뭔데? A chain, small discoveries. 작은 발견의 연결고리다. 아까 얘기했잖아.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거라는 거죠. 즉 뭐야?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의 발달이란 것은. 그래서 chain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각각의 과학자들 팀들은요, 열정적으로 뭐 할 거야? 최근에 나온 실험 결과물들. 야, 최근에 이런 실험이 발표됐대. 야, 그럼 이거 통해서 우리 이거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죠. 그 자신만의 본인의 어떤 생각을 좀 더해서, 이제 뭐 멋진 생각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특허라는 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 billion dollar. 이제 10억 달러짜리 특허야. 10억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바꾸면 얼마요? 천몇백억이 되겠죠. 엄청 큰 돈이죠. 그 특허가 달려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특허 하나에 그 정도 돈이 달려있게 된다면, 대학교들은 이제, 여기서 대학교는 과학자들이 실험하는 곳이겠죠. 그 대학교들은 어떻게 돼? End up owning much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들을 본인이 소유하게 된다고. 과학의 발전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본인들이 가지고만 있다고. 그러니까 공유가 안 되니까 새로운 생각이 잘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겠죠. 그지? 요 내용 이해돼, 친구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특허를 본인들이 낼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새로운 발견들을 본인들이 다 채가려고 일부러 숨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이. but 뒤에 내용이. 여기까지 내용 이해돼요, 친구들? 그래서 hence 그러므로 there's growing concern. 어떤 걱정거리가 생겨나게 되냐면 academic scholars, 실제로 학자들 중에서, 그리고 policy makers, 정책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인데, 그 걱정이 뭐냐면 실제로 특허권이 어떻다? 그것 자체로 혁신을 늦추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쌤이 이거 문제 낸다면 여기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서만 글을 따와서 특허가 오히려 뭐 한다? 발달을 저해한다라는 주제로 빈칸을 저기다 뚫어놓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 부분 보면 글이 조금 어렵긴 하거든. 그래서 친구들이 내용을 해석했을 때 여기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특허 제도가 오히려 안 좋다라는 거를 좀 잘 파악하셔야 돼. 알겠죠? 쌤이 해석해준 거 본인 스스로 해석하면서도 잘 정리하세요.
과학의 발달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허가 모든 걸 다 가져가게 되면 이러한 공유를 안 하게 되고 이러한 공유를 안 하게 되면 발전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지? 인과관계 명확하죠? 이해되나?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예, 됐죠?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예, 어법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예, 앞에부터 볼게요. 네, 앞에 보시면 우리 account of 뒤에 여기도 우리 간접 부분문이죠. 그래서 how부터 해서 네, 주어 동사. 저기서 works는 네, 우리 그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볼게요. 요거 그 친구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 as가 이제 접속사로 썼는데 뒤에 주어가 없잖아. 그래서 사실 해석할 때는 요 if절의 내용을 다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어법상 어렵게 얘기하면은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앞에 절을 선행사로 취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통 저렇게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내용을 받았구나. 그래서 생략이 된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는 요 내용을 그대로 주어에 담아주면 돼. 즉 뭐야? 특허가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저해한다는 것은 여기서도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해석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서 우리 교과서법이죠. 예,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묶어놓은 거 보여요? whoever부터 first까지가 묶여서 복합관계사 절이고 이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하고 동사는 get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친구들 문장 분석하실 때 이렇게 묶어서 주어가 되고 뒤에 동사를 써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 whoever가 쓰인 거는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교과서법이기 때문에 whoever 표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인포메이션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해석하실 때 유의하세요. 대충 빠르게 읽다 보면은 정보적인 시스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포멀과 인포멀은 이제 반이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인포메이셔널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단어 뜻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요거 마지막 문장 하나만 볼게요. 요 that은 동격 that인데 동격 that의 선행사가 좀 멀리 있어. 그래서 concern이 선행사고 앞에 나오는 academic scholars랑 policy makers는 선행사가 아닙니다. 얘가 선행사고 얘는 동격의 that이에요. 그래서 해석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나머지 쌤이 표기한 부분은 오늘 수업 자료 보내줄 테니까 보고 마저 필기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스스로 해석하다가 쌤 저희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하면은 질문하세요. 알겠죠? 그 한 줄 해석은 잘 하고 있니? 그죠? 그 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 줄 해석할 때 중요한 거는 그냥 단어 자체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해석하고 이 말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학평 그 뭐 질문 받으려 했는데 별로 안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다들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궁금하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일단 요거는 우리 저번에 수업했던 그 9랑 10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일단 친구들 앞에 받은 7, 8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 때 우리 서술형 하면 이제 여러 문제 이렇게 쫙 있잖아. 이거 전까지는 최대한 다 푸세요. 알겠죠? 이 유형 전까지는 최대한 다 푸시고 그 다음에 그거 다 풀었다면 이제 90 푸시면 되고 교과서는 선생님이 매주 저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친구들 복습하는 차원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만 말해주고 조금 일찍 마칠게요. 숙제는 우리 수업한 거 한 줄 해석해 오시고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해가 돼야 돼. 단어 뜻 적는 건 의미가 없어. 이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교과서 문제 나간 거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7, 8 문제 다 풀어오시고, 만약에 여유가 된다 하면은 90까지도 다 풀어오세요. 근데 이게 다 푼다는 게 실제로 아까 말했던 서술형까지 다 푸는 게 아니라 서술형 앞 전 유형까지만. 서술형 전까지만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한 권당 약 100문제 조금 채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일주일 있으니까 하루에 뭐 20문제씩만 풀면은 가능하겠네. 그죠? 서술형 전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11, 12 테스트 볼 거다. 그래서 단어랑 영어법 복습 잘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거 없으면은 오늘 조금 일찍 마칠까? 질문 마음껏 하시고.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